당장 여기서 나가. 30분 내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야. 뭐라고요? 대체 이유가 뭐죠? 우린 잘못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출근하자마자 밖으로 쫓겨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젤리나 페레즈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벌써 여기서 10개월 정도 지내왔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제 역할이 자랑스럽고 많은 분들이 미국에 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생각에 힘이 나곤 했어요. 그런데 이민자들이 많이 오는 부서이다 보니 생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라별로 특유의 발음, 억양이 있는데 다양한 국가에서 오시니 소통이 좀 어려운 경우가 생기곤 해요. 특히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과 대화할 때 사실 힘들 때가 많았어요. 미국 사회에 오래된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것도 느껴졌어요. 사실 처음엔 한류나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몰랐고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열심히 일하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었어요. 동료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어요. 사무실은 전화벨 소리와 함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오늘도 다양한 억양과 언어를 들으며 열심히 일을 처리했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잠시 후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제 눈앞에 한 통의 메일이 나타났어요. 그 메일은 너무 간결하고 냉정해서 제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용은 단 한 문장이었어요. 30분 내에 짐을 싸서 건물 밖으로 나가시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였어요. 아무런 경고도 없이 한순간에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과 희망, 모든 게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혼란스러움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개인 물품을 담기 위해 빈 상자를 찾아보았어요. 손은 떨렸고 마음은 무거웠어요. 사무실 안을 둘러보니 그동안 익숙했던 웃음소리와 대화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동료분들도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갑작스러운 변화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눈물을 참고 동료가 쓰레기통으로 쓰던 상자에 물건을 챙겼어요. 저는 상자를 들고 사무실 문을 나섰어요.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며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트럼프, 머스크 두고 보자. 복수할 거야. 높은 빌딩들, 북적거리는 보도, 반짝이는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속 슬픔을 달래주지는 못했어요. 마치 강한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헤매고 있었어요. 그리고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더니 배고픔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어요. 한 끼도 먹지 못한 채 무작정 걸어왔던 거예요. 편안한 사무실의 제자리도 그리웠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소식은 마치 끔찍한 꿈처럼 다가왔고 저는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바람이 쌀쌀하게 불고 도심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계속 배가 꼬르륵거렸고 문득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아리랑이라는 작은 한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던 저는 무작정 그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불빛과 부드러운 음악이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벽에는 전통 한국 미술 작품과 다채로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메뉴판에도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제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이곳의 분위기를 즐기며 어쩌면 오늘의 슬픔을 잠시 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을 살펴보았어요. 메뉴판을 보니 낯선 음식들 뿐이라 맛이 가늠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다정한 미소를 지은 직원분이 제 앞에 다가왔어요. 비록 영어가 완벽하진 않으셨지만 말투와 태도가 따뜻해서 금방 마음이 놓였어요. 직원분은 부드럽게 아리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조금 어색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다시 살펴보던 중 옆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시키는 돌솥 비빔밥이라는 음식을 주문하기로 결정했어요. 돌솥 비빔밥은 여러 가지 채소와 고추장, 그리고 계란이 어우러진 음식으로 평소에는 맛보기 어려운 뜨거운 돌로 만든 그릇에 담아서 나온다고 했어요. 한 그릇에 담긴 돌솥 비빔밥은 김이 펄펄 났고 알록달록한 채소와 따뜻한 밥, 그리고 고소한 계란이 올려져 있었어요. 음식에서 풍기는 향이 너무나 먹음직스러웠고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입안에 퍼지는 맛에 마음이 한층 밝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 입 먹을 때마다 음식의 맛이 어우러져 달콤하고 매콤한 감정이 함께 전해졌어요. 슬픔과 혼란이 조금씩 잊혀지고 따뜻한 위로가 제 마음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허기가 사라지자 저는 서빙해주신 직원분을 전에 본 적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전에 제가 서툰 영어 때문에 짜증을 냈던 민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모습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친절하게 반찬을 리필해주며 서툰 영어로 많이 드세요라고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돌솥에 있는 누룽지와 리필해주신 맛있는 반찬들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직원분은 천천히 많이 드세요 하시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잠시 동안 식당 안의 평온한 분위기에 젖어 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잠시나마 잃어버린 마음의 안정을 찾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부지런히 움직이는 직원분이 보였어요. 저는 명찰을 보고 그분의 이름이 이명화 씨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명화 씨는 다가와서 부드럽게 인사하시며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말씀하실 때 조금 천천히 하셨지만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제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는 것과 막 일을 잃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이명화 씨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보였어요. 잠시 자리에 앉으시더니 유창하진 않았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을 잃는 기분이 어떤지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젊었을 때 19살부터 공무원으로 일했었는데 결혼 후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라고 조용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솔해서 이명화 씨도 저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곳 아리랑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된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최근에 혼자가 되어 미국으로 오신 이야기도 하셨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작은 기쁨을 찾으려 노력하신 모습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자신이 덜 외로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후 이명화 씨는 다른 손님들도 다정하게 챙기시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셨어요. 반찬을 채워주시고 여기저기서 작은 미소를 전해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대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분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전에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듣기만 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따뜻한 마음, 한국의 정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잠시 후 이명화 씨께서 다시 제 테이블로 돌아오셔서 혹시 필요한 게 있냐고 여쭤보셨어요. 저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고 말씀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러자 이명화 씨께서는 제 손을 살짝 두드리며 가끔은 맛있는 식사와 따뜻한 한마디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리랑 식당을 둘러보니 아까는 못 보았던 작은 자판기가 눈에 띄었어요. 자판기는 빨간색이었고 어쩐지 세월이 느껴졌어요. 저는 자판기 쪽으로 다가갔어요. 작은 화면과 동전을 넣는 슬롯이 있었고 손님들이 이 기계로 커피 한 잔씩 뽑아서 마시고 있었어요.
저도 한 잔 뽑아볼까? 하는 생각에 주머니에서 동전을 몇 개 꺼내어 자신 있게 슬롯에 넣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 동전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실수를 한 건지 다시 시도해보려고 버튼을 눌렀어요. 기다려봤지만 역시 커피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 자판기가 내 동전을 받지 않을까? 옆에 계신 손님께 물어보니 이 녀석은 한국 동전만 받아요. 허허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이 사실에 저는 당황했어요. 제 주머니에는 한국 동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자판기는 처음 한국에서 식당을 열 때 구입한 소중한 물건이고 사장님이 그때의 좋은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미국까지 가져오셨대요. 아름다운 역사를 담고 있는 물건이지만 한국 동전만 인정하다 보니 실용성은 떨어졌어요. 저는 약간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웠어요. 긴 하루를 보낸 후 정말로 한 잔의 커피가 간절했거든요. 그때 포기하려던 순간 이명화 씨께서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다가오셨어요. 문제 있으세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자판기 문제를 설명하자 이명화 씨께서는 주머니에서 한국 동전을 몇 개 꺼내주셨어요. 이걸 사용해 보세요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동전을 받아 자판기에 넣었어요. 버튼을 누르자 드디어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나왔어요. 따뜻한 커피컵을 손에 쥐고 한 모금 마셔보니 평소 미국에서 마시던 커피와는 확실히 다른 맛이었어요. 특유의 풍미가 있고 진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명화 씨께서 웃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이 자판기 커피는 특별한 한국 커피랍니다. 사장님께서 미국에선 구할 수 없는 이 맥심 커피를 직접 들여오셨어요. 맥심 커피는 우리에게 한국의 향수를 느끼게 해준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판기 커피 한 잔이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역사와 기억, 전통의 상징이 되어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자판기를 다시 바라보니 한국산이라는 사실 때문에 미국 동전을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하면서도 동시에 독특한 매력을 더해주는 것 같았어요. 과거의 일부가 새로운 삶에 완벽히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기억과 감정은 평생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명화 씨의 따뜻한 도움에 깊이 감사했어요.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이 커피와 그 안에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를 놓쳤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각자 나름의 풍부한 역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 식당을 나서기 전에 아리랑 사장님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희 직원이 그러는데 오늘 힘든 일이 있으셨다고요. 혹시 일거리가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주위에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저는 식당을 나서면서 사장님과 직원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이명화 씨께서는 식당의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그 쪽지에는 식당 주소와 언제든 다시 오세요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쪽지를 소중하게 가방에 넣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게 특별한 위로를 전해주신 것 같았거든요. 그날의 맛있는 음식과 이명화 씨의 친절이 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친절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히 멀고 낯선 나라로만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한국은 풍부한 문화와 깊은 맛,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음식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정성이 담겨 있는 보물 같은 것이었어요. 그날 밤 식당을 나서며 저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마음속에 따뜻한 느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며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도 피곤함 대신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에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평소와 다른 점을 곱씹어 보니 유독 한인타운의 그 한국 믹스커피가 기억이 나더군요.
어제 아리랑 식당 주인께서 한국 이민자들에게 영어 과외를 해달라는 제안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구직은 계속할 거고 그동안 돈이 필요하니까요. 과외가 끝나면 식당에서 맛있는 한국 음식을 즐기고 한국 믹스커피를 마시는 것이 제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맥심 커피가 없는 하루는 상상을 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평소처럼 영어 과외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는 바로 같은 날 해고된 제이미의 전화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제 마음이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옆자리였던 탓에 제 머그컵이 제이미의 짐에 섞여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제이미는 그 머그컵을 돌려주고 싶다고 연락을 해오셨어요. 사실 그 머그컵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받은 기념컵인데 컵 앞면에 트럼프의 얼굴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딴 머그컵은 그냥 버리고 싶었어요. 트럼프라니 맙소사 정말 치가 떨렸죠. 하지만 사실 저는 지난 10개월 동안 제이미에게 호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제이미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제이미와 식사를 하기로 해서 저는 좋은 분위기의 식당으로 함께 가자고 했어요. 제이미와 저는 서로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이미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서 어쩐지 놀란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아리랑 식당 앞에서 제이미는 저에게 물었어요. 한국인은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 음식 괜찮겠어요? 저는 당황해서 맙소사 한국 싫어한 적 없어요. 사장님이 들으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리랑 식당에 들어서자 사장님과 이명화님이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따뜻한 불빛과 고소한 음식 냄새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와 제이미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이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놓으면서 공무원 일을 잃은 후 가족의 전통을 잇기 위해 새로운 길을 걷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평생 공무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자기 해고가 되어 너무 힘들었다면서요. 그러더니 제이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안젤리나가 동양인은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안젤리나 사실 트럼프 머그컵은 제가 일부러 가져간 거예요. 그날 그렇게 헤어지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서요. 머그컵은 핑계고 안젤리나를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수줍은 그의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제이미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트럼프에게 조금은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다음 제이미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저 안젤리나 사실은 갑자기 이명화님이 따끈한 김치전과 얼음을 넣은 믹스커피를 가져오셨어요. 제드가 냉커피 타왔어. 네 취향대로 2봉지 넣었다. 제득이요? 제이미는 아이스커피를 단숨에 마셨어요. 제이미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저의 한국 이름이 김제득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제이미.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국 이름과 미국 이름이 잘 어울렸거든요. 안젤리나,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해요. 제이미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미소는 여전히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제이미가 천천히 털어놓으셨어요. 사실 저는 아리랑의 아들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심장은 쿵 하고 멈춘 것만 같았어요. 아리랑의 아들이라니. 지금 이 식당 아리랑을 말하는 건가? 오마이갓. 그럼 사장님이 엄마야? 멍하니 바라보는 저를 보며 제이미가 조심스레 덧붙이셨어요. 제가 식당을 물려받는 게 싫은가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니요, 그건 제이미의 일인데 제가 좋다 싫다 할 수가 있나요? 제이미는 좀 실망한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말이죠. 저는 공무원 일을 잃은 것도 충격이지만 더 괴로웠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안젤리나 사실은 안젤리나를 오랫동안 좋아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안젤리나가 보여주신 미소가 제게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제 숨기지 않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이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고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잠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곧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제이미 씨, 저도 사실 오랫동안 제이미 씨를 좋아했어요. 라고 답했어요. 주위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다 말고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사장님도 흐뭇하게 저희를 보고 계시고 이명화님은 감격스런 얼굴로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갑작스런 해고 통보와 한국 식당에서의 인연, 인생은 참 알 수가 없네요. 애물단지 트럼프 머그컵은 저희에게 소중한 추억의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맥심 믹스커피를 마실 때마다 머그컵에 트럼프를 째려보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간편한 스틱으로 된 한국 믹스커피를 잔뜩 선물해 주셨거든요. 어쩌다 보니 트럼프가 사랑의 큐피트가 되었네요. 그리고 아리랑 식당의 자판기는 동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판기 위에 한국 동전을 쌓아두어서 무료로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덕분에 외국인 손님들도 자판기 믹스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네요. 한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제가 요즘엔 한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커피를 마시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게 되면 다양한 한국 커피를 맛보고 싶어요. 저희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감동 가득한 하루 되세요.